네, 안녕하세요. 취업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소식은 2021년 신용회복위원회 사무직 합격수기입니다. 이번 필기시험을 치는 도중 저는 합격을 확신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합격을 확신하게 된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NCS 과목이 없고 서류 배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NCS에 매우 취약해서 피셋과 민경채는 7년치 이상을 풀었지만 여전히 실력은 오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류 배수가 5배수라는 아주 높은 배수였기 때문에 진정한 고수들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필기시험을 친 같은 날 캠코와 한국가스공사 등 여러 곳에 분산되어 시험을 쳤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그런 생각은 더더욱 커졌습니다. 즉 다시 말해 저처럼 어중간한 친구들 간의 싸움이니 겁먹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자는 마음으로 필기에 임했습니다. 합격을 확신한 두 번째 이유는 경제학이 어렵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음에는 캠코 경제직렬을 목표로 경제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험은 절대로 통합전공 수준이 아니고 단일 경제보다 살짝 더 낮은 수준으로 경제학이 나왔습니다. 또한 계리사 문제와 98 문제를 그대로 복붙한 문제도 있었고 나름 정성 들여서 만든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고인물인 저에게는 매우 유리한 시험이었습니다. 합격을 확신하게 만들었던 세 번째 이유는 제가 민법을 준비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법이라는 과목은 고인물들이 아니면 잘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과거에 허그가 법을 보았을 때 민법을 조금 시작을 하고 작년에는 충남 신보를 준비하면서 민법과 상법을 조금 더 공부한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필기시험에서 타인들보다 조금 더 무난하게 시험을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공부했던 경제학, 일반 경영, 그리고 법 과목에 대한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제학입니다. 저는 함경백, 윤철신, 그리고 김판기 강사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책으로는 함경백의 공무원 경제학 기출문제집, 그리고 경제학 3기론 기출문제집을 공부를 했고 정병렬의 경제학 연습, 그리고 경제학 하루의 끝장내기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단일 경제를 위해서 CPA 강사 김판기, 행정고시 김진욱의 강의로 시작했지만 단일 전공이 아닌 이상 CPA와 행시는 너무 과한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시험은 공무원 7급 정도의 개념을 숙지하고 대리사나 간평사 등의 다양한 문제를 접했다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에는 강사의 직관적인 설명이 필요하지만 활자를 통한 개념 내재화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의 경우는 김판기의 경제학 다이어트와 정병렬 경제학 연습으로 준비하면서 헷갈리는 개념들은 함경백님의 해설이 풍부한 문제지 책과 정병렬 기본서를 통해 개념을 곱씹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너무 강의를 맹신하지 않는 것입니다. 강의는 강사가 스스로 잘 정리해 놓은 것이지 결코 내 것이 아닙니다. 강의를 들은 후 마치 자기 자신이 잘 이해를 한 것처럼 착각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또한 결국 문제는 활자를 통해 객관식 또는 주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해당 단어를 눈으로 친숙하게 만드는 과정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네, 다음은 일반 경영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는 최중락 강사님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부했던 책은 최중락 강사님의 재미있는 경영학, 그리고 국가시험 객관식 경영학, 그리고 김윤상 강사님의 객관식 경영학이 있습니다. 연희 최중락이라는 분의 객관식 경영학을 접했는데 해설이 매우 훌륭했습니다. 그동안에 헷갈렸던 개념들이 정립이 되었고 그 사이의 개념들을 조금 더 다잡고자 재미있는 경영학이라는 기본서도 구매해서 개념 사이의 여백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2021년 코레일 시험을 치른 이후 CPA 수준으로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김윤상 객관식 경영학을 구매했는데 문제의 가지수가 다양했다는 점과 OX를 통해 개념을 조금 더 다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OX 문제는 다소 지엽적인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개념 정리를 하실 때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그 전에는 객관식으로 개념 형성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는 민법, 상법, 그리고 서민의 금융생활에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민법의 시작은 허그를 준비하면서 조민기 행정사 민법 총칙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개념을 잡기 위한 문제들만 골라서 최대한 빨리 풀고 회독을 늘렸습니다. 상법의 경우 공사공단 법학에 나오는 상법 부분만 공부했습니다. 상법에 투자할 시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운 좋게 제가 공부했던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또한 서민의 금융생활에 관한 법률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토대가 되는 법률입니다. 이 부분이 규칙, 시행령, 법률 등 양이 몇백 페이지에 이르는 매우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다 포기를 하고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신용회복위원회 부분만 봤습니다. 그리고 운 좋게 실제 시험에서 실기주 과실 등 정확하게 공부했던 부분에서만 문제가 출제가 되어서 잘 풀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면접은 결국 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도 간절하고 또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계속해서 어필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기업 면접에서는 욕심과 거품을 빼셔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담백하게 보여주시고 그것이 조금 모자라더라도 진실되고 솔직한 이미지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저는 면접 연습에 있어서 박규현 공기업 면접책을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였고 부산 청년 두드림센터의 임소영 선생님께 면접 피드백을 받아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사견으로는 피드백은 주변 어른들께 받은 것만 주의를 기울이고 면접 스터디 등 또래 친구들께 받은 피드백은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선의의 경쟁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정말 필요한 말을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접 스터디원들 간의 수준이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신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한 말들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다 같이 뛰어드는 최악의 경우가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면접 스터디는 그냥 주변 어른들께 받은 피드백을 활용하는 말하는 연습을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업 준비 과정에서 가장 큰 수학은 결국 나 자신을 믿는 것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매일같이 책상에 끈질기게 앉아있고 자소설닷컴에 끊임없이 들어가는 저를 보며 저는 제가 합격할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다만 그 시기를 얼마만큼 줄이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저는 30대가 되어서야 겨우 취업에 성공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기업 취업은 어떤 이들에게는 선물처럼 손쉽게 다가오지만 제게는 몇 번의 최종 탈락 그리고 수십 번의 필기 탈락 끝에 겨우 얻어낸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단 한 가지의 말씀은 나를 믿는 용기를 절대 잃지 마시라는 말입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정작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된다. 선택을 했다면 최선을 다하시고 때로는 힘들 때 펑펑 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계시는 어려움이 훗날 여러분들의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부디 제 합격 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저는 진심으로 행복할 것 같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파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